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가상일법이라는 걸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일법은 이제 처짐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에너지를 기초해서 처짐을 구해 볼 건데, 제가 그래서 두 강의 정도를 찍어 놨어요. 이제 에너지에 대한 기본 설명을. 그걸 이제 좀 미리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배속으로라도 빨리 듣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왜냐면 거기서 썼던 용어를 제가 다시 쓸 거여서 그렇습니다. 그 강의들을 좀 봤다라는 가정하에 가상일법을 설명을 할 건데, 그 전에 적합 조건이라는 걸 조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적합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얘는 물체가 변형을 할 건데 내부 변형과 외부 변형이 일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고 적합 조건을 쓰는 편이에요. 자, 그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물체를 하나 이렇게 가정을 할 건데 얘는 구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구속된 상황에서 P1, P2, P3라는 힘을 내가 딱 줄 거예요. 근데 구속된 물체예요? 그러면 내력이 발생을 해줘야 합니다. 그 내력을 N이라고 해줄까요? 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내력이 발생을 했어요. 필연적으로 내부 변형이 발생을 해줘야 됩니다. 저번 강의에 이제 설명을 했죠. 내력이 발생하면 당연히 내부 변형이 발생을 해서 내부 변형을 이제 대표적인 기호로 DL이라고 해봅시다. 이 노란색 부분이 내력 N을 받고 있는데 그냥 DL만큼 변형을 했다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저는 이제 L이 DL만큼 늘어났다라고 표시를 했지만 사실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들어도 되고요. 휘어 있는 것도 되고 비틀린 것도 돼요. 그냥 이 DL은 늘어났다는 표시보다는 변형을 했다라는 걸 그냥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DL이 이렇게 변형을 했어요. 근데 이 노란색 부분은 제가 설명을 위해서 가져온 거지만 모든 부분이 사실 변형을 할 겁니다. 여기 있는 애도 여기 있는 애도 다 변형을 하겠죠? 그럼 결국 내부 변형이 생겨서 최종적으로는 외부 변형이 생기게 돼요. 즉 이 물체의 둘레 있죠. 겉부분 얘가 변형을 할 거라는 겁니다. 요렇게 변형했다고 해볼까요? 요런 식으로 변형을 할 거예요. 모양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변형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대신 이제 이 순서는 기억을 해주세요. 외력이 작용을 했고요. 구속되어 있다면 내력이 발생을 할 겁니다. 내력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내부 변형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내부 변형이 다 모여가지고 외부 변형이 될 건데 적합 조건이 뭐냐? 이 내부 변형과 외부 변형은 1대1이라는 겁니다. 1대1이라는 거는 이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 DL이 3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L 부분이 3만큼 변형을 했고 여기 있는 애는 2만큼 변형을 했어요. 그때 이 지점이 만약에 처짐이 델타만큼 발생을 했는데 얘가 4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가 3, 여기가 2 변형해서 여기가 4 변형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됐다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4만큼 변형하고 어떨 때는 똑같이 3, 2 변형해놓고 갑자기 11 변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3, 2 변형했을 때 4라면 어떤 상황이든 3, 2 변형하면 4가 다시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내부 변형이 정해지면 외부 변형이 정해진다는 적합 조건입니다. 이 둘은 일치를 꼭 해줘야 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나는 뭐가 궁금하냐? 델타가 궁금하다고 해봅시다. 이 델타를 구하기 위해서 가상일법이라는 걸 사용할 건데 여기선 기본적인 걸 설명하고 다음에 그래서 가상일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할게요. 이 델타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하중 P1, P2, P3가 없던 상황을 다시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물체만 있던 상황인데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델타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방향으로 크기 1인 하중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은 이거지만 그냥 상상 속에서 가상으로 1이 작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부터 가상일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굳이 1은 아니어도 돼요. 책에 따라서 그냥 P'로 설명을 하는 데도 있지만 그냥 1로 두게 되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 1을 똑같은 방향, 똑같은 위치에 줬다면 물체는 구속이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때 내력이 발생을 하겠죠. 여기서 떼왔던 이 노란색 부분을 똑같이 떼와서 여기에 작용하는 내력을 U라고 할게요. 내력이 발생했어요. 그럼 뭐가 돼야 되죠? 내부 변형이 발생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럼 내부 변형이 발생했네요. 그럼 똑같이 적합 조건에 의해서 단 하나의 외부 변형이 발생할 건데 그걸 얘도 이제 대충 점선으로 그려볼게요. 변형됐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변형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때 어떤 짓을 여기다 할 거냐? 이 상황, 검은색까지 변형된 상황에서 P1, P2, P3를 추가로 가할 겁니다. 이쯤에 이제 P1이 있을 거고, 요쯤에 P2가 있고, 요쯤에 P3가 있는데, 파란색으로 합시다. 이렇게 추가 외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외력이 발생했네요. 근데 구속된 물체예요? 그러면 추가로 내력이 발생해야 돼요. 그럼 이 노란색 부분에 P1, P2, P3 때문에 발생한 추가 내력이 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상황에서 P1, P2, P3를 그냥 줬을 때 하중이 0일 때부터 P1, P2, P3를 주면은 내력이 N이 발생을 했죠. 그렇다면 1이 걸린 상황에서 추가로 주게 되잖아요. 추가로 준 내력의 크기는 반드시 N이어야 합니다. 되게 당연해요. 아니 하중이 P1, P2, P3가 새로 생기면 당연히 새로 생긴 내력도 여기랑 똑같은 N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N 내력이 생겼어요? 그럼 추가로 변형된 길이는 플러스 DL이어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원래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P1, P2, P3를 줘서 N, DL이 생겼다면 이 검은색으로 변형된 뒤에 추가로 주더라도 추가로 변형은 N, DL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내부 변형이 추가 DL이 됐으니까 요 검은색에서 외부 변형도 플러스 델타만큼 돼야 될 겁니다. 이 점이 P1, P2, P3를 받고 델타가 늘어났다면 추가로 P1, P2, P3가 들어간 요 지점에서도 플러스 델타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거죠. P1, P2, P3를 처음에 주든 나중에 주든 추가로 변형된 건 똑같아야 한다. 그럼 이거 이따가 좀 설명하겠지만 당연히 그러면 P1, P2, P3가 해준 1과 N이 해준 1 있죠. 얘는 이제 내부 1이고 얘는 이제 외부 1이어서 얘는 같겠죠. 이게 바로 제가 저번 강의에 설명했던 이겁니다. 해준 외부 1과 변형 에너지 내부 1은 똑같아야 하니까 P1, P2, P3가 해준 1과 N 내력이 해준 1은 똑같아야 돼요. 그럼 당연히 P1, P2, P3 때문에 추가로 생긴 1은 N 때문에 추가로 생긴 1과 똑같을 겁니다. 여기까지 됐다면 우리는 가상일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일법의 핵심은 뭐냐면요. 추가로 해준 외부 1은요. 추가로 해준 내부 1과 똑같다는 겁니다. 앞에랑 상황은 똑같아요.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뭘 해줄 거냐? 1이라는 하중을 줄 거예요. 근데 이 1은 조건이 있는데요. 내가 구하고 싶은 이 처짐 델타 있죠. 이 델타에 똑같은 위치, 똑같은 방향으로 1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1을 딱 줄 거예요. 이때 내령 U가 발생을 하겠죠. 구속된 물체니까. 이 상황에서 저는요. 외부 1과 내부 1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1의 주체는 제가 하중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외부 1 괄호 열고 주체를 적어줄 건데 제가 가상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아래는 이제 제가 실제 하중을 적겠죠. 자, 왜 가상 실제로 나눴냐? 가상이라는 게 이 1과 U라는 얘기입니다. 이 1은 실제로 내가 처짐을 구하는 이 상황에 있는 하중은 아니에요. 그냥 얘가 걸렸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 에서 파생한 게 가상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풀이를 위해서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가상하중 그리고 방법 이름이 가상1이 되는 겁니다. 가상하중 1이 해준 외부 1을 구해보면은 정하중으로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중이 0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걸려야 되는데 최종 하중이 1까지 가겠죠? 그럼 이때 변이도 발생을 할 건데 변이가 굳이 중요하진 않은데 제가 델타 프라임이라고 변이를 하겠습니다. 이 길이가 델타 프라임이겠죠? 그러니까 1이 늘어나서 요 1만큼 늘어났을 때 요 길이 있죠? 요 길이가 델타 프라임이라는 겁니다. 늘어난 길이가. 얘는 굳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럼 똑같이 이 1 때문에 생긴 U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얘도 서서히 증가할 겁니다. 1이 정하중이었으니까 당연히 내력도 서서히 증가를 이렇게 하겠죠? 자, 어디까지 증가를 할 거냐? U까지 증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얼만큼 증가를 했냐? 얘도 변형된 길이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냥 DL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U를 받아서 조금 이렇게 DL 프라임만큼 늘어날 거예요.
근데 얘네가 이제 가상일법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진 않지만 전에 걸 잠깐 복습해주면 자, 요 넓이와 요 넓이는 같겠죠? 왜냐면 해준 외부율과 변형 에너지는 똑같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그럼 여기서 뭐 해줄 거냐? 내가 구하고 싶은 델타 있죠. 이 델타를 만들었던 하중 P1, P2, P3를 얘처럼 추가로 한번 줘볼 거예요. 그럼 이쯤에 뭐 P1이 있었을 거고요. 이쯤에 P2가 있었을 거고 이쯤에 P3가 있겠죠. 1의 주체는 하중이니까 P1이 추가된 순간 P1이 해준 외부율 그래프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의 주체가 하중이니까 하중이 생기는 족족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P1은 얼만큼의 일을 해주냐? 처음에는요, 하중이 없이 변이가 증가를 할 겁니다. 지금 요거를 그린 거예요. 그건 왜요? 이 1을 이렇게 건 순간 아까 검은색 점선으로 그린 그것처럼 변형이 됐잖아요. 근데 얘가 요 점이 변형되는 순간에는요, P1이 없었죠. 그래서 외력은 없는데 변이만 증가하는 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P1이 딱 들어가게 돼요. 그럼 증가를 쭉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P1이 될 거고, 그리고 요 길이가 뭐 P1 때문에 변형된 거 델타 1이라고 해봅시다. 이 길이가 P1 때문에 변형된 델타 1이에요. 자, 내력도 이제 뭐 똑같이 할 수가 있겠죠? P1 때문에 추가 내력체가 N이 생기고 이제 플러스 DL이 생겼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얘도 처음에는 변이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하중 1이 걸려있을 때 조금 변형이 일어났지만 걔는 내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즉 N이 없는 상태. 그 다음에 P1, P2, P3가 이 순간 딱 추가가 되면서 N이 서서히 증가를 하고 N까지 여기가 찍히게 됩니다. 그다음 뭐 얘도 이 길이는 DL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요 넓이와 요 넓이는 똑같아야 해요. 왜요? 이 그래프는요, 지금 추가로 P1과 추가로 N이 들어갔을 때를 그린 거지만 요 넓이만 보게 되면은 추가로 들어가든 처음부터 주든 요 넓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처음 상황 있죠. 요 처음 상황에서도 P1에 대한 그래프 그리고요, N에 대한 그래프 그리잖아요. 그러면 얘 한번 보게 되면은 P1을 딱 줬어요. 그럼 P1을 줘가지고 델타 1만큼 증가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P1도 델타 1을 만들고 여기서 추가로 준 P1도 플러스 델타 1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요거 있죠, 요거 델타 1을 가는 동안 P1이 해준 이 일은요, 지금 추가로 준 상황이든 처음에 준 상황이든 똑같아야 돼요. 요 넓이는요, 내력도 똑같아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도 에너지 보존이 성립해야 되니까 외부 일은요, 변형 에너지, 즉 내부일과 똑같아야 돼요. 그렇다는 건 얘와 얘가 똑같았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 넓이는 추가로 주든 처음부터 주든 변화가 없을 거니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 얘기가 나온 거네요. 여기가 1번이라고 하고 여기도 1번이 돼야 돼요. 넓이가 똑같아야 된다. 여기가 2번이라고 하면은 여기도 2번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자, 여기까지 됐죠? 이제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래프를 전부 다 그린 건가요? 4개를?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아직 다 그린 게 아니겠죠? 뭘 덜 그렸냐면요, P1, P2, P3가 추가로 딱 걸리잖아요? 이 1 있죠, 1. 가상하중 이 1이 추가 2를 해주게 됩니다. 그게 제가 여기다 적은 추가로 해준 외부 1이에요. 요 1인 상황 있죠? 이 1인 상황은 즉 델타 프라임만큼 늘어난 애는 P1, P2, P3가 없을 때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P1, P2, P3를 추가로 주는 순간 1은 변하지 않아요. 1은 그냥 이대로 1이 있는데 앞에 보게 되면 요 지점이 플러스 델타만큼의 변이가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중은 그대로 있는데 변이가 요 길이가 델타만큼 더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 1이 있는 그 위치에. 요 검은색 1번을 그릴 때가 제일 처음 상황, 1만 걸었을 때. 그리고 요 2번 넓이는요, 추가로 P1, P2, P3를 줬을 때. 근데 P1, P2, P3를 추가로 준 순간 이 1에 있는 이곳에도 델타만큼의 추가 변이가 발생하는구나. 그러면 이 1은 자기가 만든 건 아니지만 델타 곱하기 이 1, 요 면적만큼 추가로 2를 해주게 된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원래 있던 이 내력 U 있죠. 여기 U. U는 가만히 있는데 이 구간에 DL이 추가 변이가 발생을 해버렸어요. P1, P2, P3가 추가가 되면서 그래서 요 길이가 DL만큼 추가가 돼버린 겁니다. 얘도 추가 1을 이렇게 해준 거죠. 가상일법이 바로 이겁니다. 추가로 해준 외부일 얘와요, 추가로 해준 내부일 얘 있죠. 얘네 둘은 똑같아야 돼요. 지금 이 그래프가 요 상황의 최종 완성본인데 이 상황에서도 외부일과 내부일은 똑같아야 하잖아요. 자, 그럼 1이 해준 1은 요 사다리꼴이고 P1, P2, P3가 한 1은 요 삼각형이에요. 이제 그림은 P1만 그렸지만 P2, P3도 똑같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요 가상 U가 해준 일도 요 사다리꼴이고 요 N이 해준 일은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과 얘네들은 같아야 돼요. 근데 1번이 넓이여갖고 2번이 같으면 요 색칠한 부분만 남게 됩니다. 자, 이 색칠한 부분 넓이 뭐죠? 1 곱하기 델타이기 때문에 그냥 델타가 되고요. 자, 요 색칠한 부분은 내력 U, 그 다음에 DL이 되는데 외력은 1, 2 하나가 맞습니다. 근데 내력은 UDL만 있는 게 아니죠. 내력은 모든 구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력을 여러분이 전부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추가로 해준 외부일은 1 곱하기 델타 얘고요. 추가로 해준 내부일은 UD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같다를 이용하면 처짐은 여기 하나 있네요. 그러면 내가 혹시 UDL 시그마를 구해올 방법이 있다면 나는 처짐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방법은 계산만 어려울 뿐 꽤 쉽습니다. 이게 바로 가상일법이에요. 처짐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요약을 해보면은 내가 지금 이게 문제 보통 요 상황이 출제됩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물체의 P1, P2, P3를 줘서 여기에 DL만큼 변형이 발생했고 최종 변형을 해서 여기에 델타만큼 변형이 발생했다면 그 위치에 똑같은 2를 줘요. 거기에 생긴 U가 있죠. 이 상황에서 1 곱하기 델타는 U 곱하기 DL을 다 더하면 됩니다. 이게 가상일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이 1은요 가상 상태고요. 이 U는요 가상 상태예요. 자, 근데 이 DL은요 실제 상황 있죠. 실제 일어난 DL을 구하셔야 되고 이 처짐도 실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1은 구할 필요 없죠. 그냥 계산이 되니까. 델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U와 DL을 구하시면 되는데 이 U와 DL은 우리가 예전에 한 번씩 전부 다 구해 봤었습니다. 얘는 정력학에서 정말 많이 했고요. 얘는 여러분이 재료학에 와서 조금씩 배우기 시작한 애예요. 지금 이 식만 보면은 뭐야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음 강의부터 제가 트러스, 보호 프레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거를 보고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시 본다면 그래서 가상일법 이런 식의 완성이 되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뽑았다 하면은 요 사각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각형 넓이가 같다라는 거를 최종적으로 끌어내시면 그게 바로 가상일법이 됩니다. 이 사각형은 뭐냐? 처음에 걸려있던 이 가상하중 1과 가상내력 U가 얘네 때문에 생긴 변이는 아닌데 추가로 얘네들이 들어가면서 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변이가 발생 지점에 있었던 이유만으로 최종적으로 변형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 일이. 그 추가로 해준 외부일 사각형과 추가로 해준 내부일 사각형이 똑같다를 이용하면은 이 식이 나온다는 거고, 이건 스스로 한 번은 유도를 해보셔야 합니다.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실제 구조물을 가지고 어떻게 푸는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